국민대학교 글로벌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지,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이슈와 연관된 책을 고르실지 잘못 기대가 되면서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 미국의 터무니없는 이런 이란 공격, 이게 정말 격분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랬군요. 이제 드디어 미국의 끝을 보게 되는구나. 나의 인생대에 미국의 끝을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미 미국의 진면목을 다 봤을 텐데, 네네네. 우리 심성이 고운 김 PD는 좀 늦은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알긴 알았지만 미국의 현실적인 힘은 쇠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그래요. 그 앞에서 좌절하고 항상 국익 따져가면서 정의의 기준이 달라지는, 참 저희들을 보면 스스로 많이 비루해지곤 했지요, 그동안. 그렇죠. 네.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 해리스 대사라는 사람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병력을 파견을 한다고 압박을 해오지 않습니까? 또 북미 관계를 고려해서 남북 관계에 그 진도를 맞춰가라. 이런 씨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새끼입니다, 한마디로. 코스로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프로그램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 방식에 해리스 대사에 대한 그런 저의 찬양입니다, 교수님. 그 코스 없는 사람들 다 어떡하라고. 그 새끼 코스염이 관심 있는 거지. 딴 분들이야. 기르시건 말건 제가 요즘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예. 호르몬이하고. 예. 졸지에 제가 독거 중년이 돼서. 예. 다 떠나고. 예. 방학에 다 떠나고 저 혼자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니 모시고. 예. 며칠 지내고 있는데, 어머니도 그러세요. 어머니마저도. 그럼요. 그 전쟁하는 걸 저 못된 놈들. 예. 그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은 다 아는 거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는지, 누가 나쁜 짓을 하는지. 어제도 우리 스캇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말씀드리면서 이 허망한 꿈을 꾸는 미국의 그 경박함과 경솔함, 그리고 그 집단의 불안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반한 건 사실 어제 뉴스를 보고서였어요. 미국 쪽에서 이란에 있는 문화유산을 폭격하겠다. 오늘 뉴스 보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고도 남죠. 예. 이라크와 전쟁할 때도 그 바그다드를 폭격하는 거 전 눈앞에 지금 선한데요. 네. 이 이란, 이라크 이곳은 인류 고대 문명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라비안 나이트의 본 고장이기도 하고요. 이 다마스쿠스에서 바그다드, 이스파한까지. 네. 그리고 더 멀리 올라가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고대 시대의 그리스와 일정해 버렸던 페르시아 문명이 번성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세계 문화유산의 아주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을 폭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저 야만적인 행태를 보면서 저는 그냥 화가 나요.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인류의 유산들을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도 대선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셔버리려고 하는지 참 난감하게 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랫동안 아껴뒀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김중식의 이란 페르시아 바람의 길을 걷다라는 책입니다. 김중식은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겁니다. 시를 아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황금빛 모서리라는 그 시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은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공무원이 돼서 이란 쪽에서 근무를 했었나 봐요. 그 결과 이란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바로 이란 페르시아 바람의 길을 걷다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다는 건 잘 압니다.
그죠. 근데 이란의 그 테헤란이라는 수도, 테헤란에 서울로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이란과 한국은 뭐 각별하다면 각별한 사이였는데 미국의 방해로 정말 오랫동안 축구 말고는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사이죠. 물론 뭐 이 무역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알게 모르게 이란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김중식의 여행기 이란 페르시아 바람의 길을 걷다를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이란을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딱 주시면은 싶을 겁니다. 네.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심이었던 도시를 쭉 따라오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쭉 따라오면서 이란이라는 또는 페르시아라는 텍스트를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과 페르시아를 나누어 얘기를 하는데 이란은 이란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요. 이란이라고 부르는 말이고 페르시아는 서양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란이라고 우리 불러주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뭐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사를 기억하듯이 우리는 서양의 눈으로 바라본 페르시아만을 기억하죠. 네. 이란을 온전한 모습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이란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볼지 아마 이 책을 통하시면은 네.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내일은 이란의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가 몰랐던 그 이란이라는 땅을 책 한 권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도 각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책은 크게 보면은 야지드부터 시작해서 수사, 페르세폴리스, 시라즈, 이스파한, 커션 거쳐서 테헤란 이르는 역사적인 그 도시들을 쭉 따라오는 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폭격하겠다고 꼽은 곳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정말 신이 보시기 아름다워했던 그 왕의 도시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도 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페르세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라즈 그리고 이스파한은 몽테스키에가 쓴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죠. 정말 그 중세를 압도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그 도시를 비롯해서 현대 이란의 삶의 풍경들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펼치면은 우리가 참 그 다른 세계, 낯선 사람, 타인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세계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이유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죠. 또는 잘 알지도 못하고 선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인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역사나 미국이 걸어온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선망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동시에 거꾸로 보자면은 중동에 대해서 또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때로는 혐오로, 때로는 우월감으로 이런 편견을 휘두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랍권에 대한 보수 기독교의 식견은 좀 무지하다 못해 바닥을 팝니다 한마디로. 그 정말 너무 심해요. 지독합니다 한마디로. 네. 와 진짜 또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또 몰라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나도 한 방 했다. 근데 우리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강의나 도마복음 강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 강의만 들어도 그렇게 무지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또 도울 선생에 대해서 그 양반만큼 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또 뭐 도울이 무슨 뭐 이단이라느니 뭐 이지랄을 떨고 자빠졌어요. 응?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정말 무식한 겁니다 진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네. 해서 이 평화나무의 싸움이 중요해요. 저 기사는 꼭 챙겨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제대로 이렇게 배우신 그리고 도울 선생은 이 목사 그게 없잖아요. 목사 네. 안수랑 못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빤스 목사 걔가 뭐 그냥 엉터리로 대충 저 목사 안수 받은 거 그게 도울 선생의 식견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 PD가 잘 우리 김용민 목사님이 돼서 제대로 싸워야지. 난 그러기 바라요. 그거야 뭐 엉뚱한 짓이라는 거 다 아는데. 아무튼 우리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이 아랍권에서 너무너무 무지한데 이 책의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계사의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이란은 서구 중심주의의 피해자다. 서구 중심주의에서 끝없이 이란은 피해자였어요. 페르시아라고 타자화됐던 것이죠. 네. 여기는 늘 유럽을, 서양을 침범할 수도 있는 어떤 가상의 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서 문명을 융합한 지구촌의 그 중원이 바로 이 페르시아, 이란인데, 그리스 로마와 꾸준히 이렇게 맞선 그 죄 때문에 서양에 의해서는 끝없이 기피해 왔던 것이죠. 그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터키나 이란이나 이라크, 페르시아 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서양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대결해 왔는지 또는 긴밀하게 소통이 왔는지 잘 알 수 있을 텐데, 유럽 역사에서는 끝없이 이 이란을 비롯한 그 아랍의 역사, 중동의 역사를 타자화했다는 것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가 지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대단히 독특한 나라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 이란은 주요 민족이 아리안족이고요. 아랍인들은 셈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란인들은 인도 유럽어족인 페르시아를 씁니다. 언어가 다르죠. 그리고 아랍인들은 아랍어를 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이죠. 그리고 아랍은 수니파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는 수피파라는 이슬람 신비주의파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는데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시아파는 모하메드 정통을 강조하고요. 이 수니파에서는 교리만 충실하게 따르면은 다 그 칼리프로 수장으로 다 받아들이죠. 여러 가지 차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시아파, 수니파가 서로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서로를 미워하다 보니까 이 미국에 붙은 수니파 계열들이 이 시아파인 이란과 또 시아파가 대부분 차지하는 이라크 이쪽을 혐오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근데 뭐 제대로 들여다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혐오할 게 별로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자면은 다 그 안에서 거기서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제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곳에 오래 그 고대 문명의 향기가 남아있는 이곳의 그 흔적들입니다. 흔적들에 대한 우리 저자 김중식의 애정이 각별한데요. 이를테면 그 수사라는 그 고대 도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수사 박물관에는 작은 진흙 인형, 질그릇, 그리고 작은 항아리, 등석이 진열돼 있었다. 박물관을 나와 도시를 빠져나갈 즈음 높은 굴뚝에서 용암 같은 불꽃이 타오르는 광경이 멀리서 나타난다. 아마도 석유 생산 시설일 것이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도시의 종합 경기장이 나타났고 화염이 메인 스타디움의 성화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게 건축가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굴뚝 성화대는 그곳 지하의 석유가 소진할 때까지 불타오를 것이다. 자원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이 수사라는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 정말 그 질그릇 포함해서 항아리들 온갖 유적들이 남아있는 풍요로운 고대 도시였는데 그 근처에서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네, 이 석유가 발견되니까 그곳이 성화처럼 석유를 내뿜는 불꽃이 타오르겠죠. 네. 우리 저자는 그게 저주인가 축복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 석유가 발견된 게 이란 이라크의 그 고대 황금 문명의 저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 보입니다. 저주로 보입니다. 네. 이 미국이나 소련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란의 도시 하면은 또 이 시라즈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시라즈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라즈는 이란의 대표적인 예향입니다. 예향. 네.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포도주와 장미의 원산지라고 합니다. 네. 이란의 시들 보면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술과 장미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곳이 그 이슬람 국가여서 술과 장미와하고 거리가 멀겠다 싶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곳은 조로아스터교가 터를 잡았던 곳이죠. 물론 이제 이 이슬람에 의해서 7세기 중후반에 정복되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곳에서 이 페르시아의 뛰어난 시인이었던 하페즈, 사디 등등이 태어나고 자란 이런 곳입니다. 이 시인들이 숨을 쉬었던 곳이 바로 이 시라즈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낳은 이 사디라는 시인이 쓴 시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인류는 한 몸, 한 뿌리에서 나온 영혼.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지. 제가 오늘 이 책을 고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 곳으로 보이지만은 이란 어떤 곳이 폭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인류 문화유산이 무너져갈 때 아프지 않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이 오래전 13세기에 살았던 페르시아의 신, 이란의 신 사디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인류는 한 몸이다. 한 뿔에서 나온 영혼이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그 문화유산들, 이런 그 문학적 유산까지 풍요롭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란, 그리고 페르시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스파한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곳은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곳인데, 이곳에 가면, 이스파한에 가면 이만 모스크라는 정말 세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 문양이 정말 그 황홀하고요. 꽃 문양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꾸란에서 말했던 낙원을 지상에서 구현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파한에 관한 문장을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이만 모스크는 블루 모스크 또는 왕의 모스크라고 불린다. 거대한 모스크를 감싼 푸른빛 타일의 아라베스크는 단순함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웅장함을 보여준다. 이만 모스크 입구는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 문양과 꽃 문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돔 표면은 푸른색을 띠고 정상 부분은 채색 타일 모자이크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푸른색은 천국 정원의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 이만 모스크는 쿠란의 낙원을 구현한 것이다. 돔 부근에 쿠란 문구를 새겨놓았다. 알라는 신앙심 깊은 남녀에게 약속했다. 작은 시내가 흐르는 낙원을, 또 그들이 영원히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네, 이게 이스파한에 있는 유명한 이만 모스크에 새겨진 하나의 문구라고 하네요. 이런 곳을 현대 문명의 야만 때문에 다 무너뜨려서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무너지는데 함께 아프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사디라는 시인은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칠레나 남미 여러 곳에서 그랬듯이 이란에서도 미국은 온갖 못된 짓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모사데크를 축출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는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어떤 곳인지, 제가 이란을 뭐 전면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란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지금 세계사의 현장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시인 김중식이 아주 멋지게 쓴 여행기 이란 페르시아 바람의 길을 걷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혐오를 벗는 길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이 책 한 권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특별히 이슬람 하면은 다 테러 집단으로 여기는 보수 개신교 신자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